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 총정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시멈 쿠션화 총정리 편을 올려드렸는데 리뷰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을 모두 한자리에 가져왔어요. 2025년 12월 현재 판매 중인 아이들을 제가 모두 다 가져왔으니까 이번 총정리 편 한번 쭉 보시면 아디제로 라인업은 모두 다 꿰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디제로 라인업을 모두 관통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어요. Being the lightest for the fastest. 가장 빠른 러닝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가벼운 러닝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아디다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아디제로 라인업들을 보신다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 모델들의 목적,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아디제로 라인업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제로 라인업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맨 화면 좌측에 있는 아디제로 SL2입니다. 바로 그 옆은 아디제로 아디오스 9, 그리고 그 옆은 아디제로 보스턴 13, 바로 그 옆에 있는 모델은 아디제로 에보 SL이고요. 아디제로 에보 SL 바로 옆에 있는 이 모델이 바로 아디제로 타쿠미 센 11입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모델은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모델은 아디제로 프라임엑스 2 스트롱. 프라임엑스 3 스트롱이 출시는 됐지만 제가 아직까지 리뷰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제가 리뷰를 올려드렸던 프라임엑스 2 스트롱을 제가 대신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면 맨 우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드솔 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8가지 모델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드솔 폼의 종류는 단 3가지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가 라이트 스트라이크, 두 번째 미드솔 폼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드솔 폼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라고 하는 이 3가지 종류의 미드솔 폼을 가지고 이 총 8가지의 모델들의 미드솔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미드솔 폼은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미드솔 폼의 소재가 라이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미드솔 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8가지 모델들 중에 라이트 스트라이크 미드솔 폼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뭘까요?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아디제로 SL2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라이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미드솔 폼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을 사용하고 있는 아디제로 라인업은 바로 아디제로 보스턴 13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트레이닝용 러닝화로 선호하는 모델이죠. 지면과 닿는 하단부에 바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드솔 폼은 바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이죠. 첫 번째 아디제로 SL2도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미드솔 폼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 스트라이크 미드솔 폼도 중족부와 포어프 쪽 안쪽에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구조죠. 두 번째로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9이라고 하는 이 모델도 보시면 미드솔 전장이 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반발력이 좋죠. 그 다음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보스턴 13입니다.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미드솔 폼이 이렇게 두텁게, 특히 포어프 쪽은 훨씬 더 두텁게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좌측부터 네 번째에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아디제로 에보 SL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아디제로 에보 SL도 이 미드솔 전장이 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디제로 타쿠미 센 11 보시면 미드솔 전장이 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모든 모델에 다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타쿠미 센 11 바로 우측에 있는 모델이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입니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의 미드솔 폼이 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은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일단 미드솔의 높이가 이 중에 가장 높거든요. 50mm.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고 하는 미드솔 폼을 3중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하단부에 있는 이 미드솔 폼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미드솔 폼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예요. 그 다음에 발바닥과 맞닿는 맨 상단부에 있는 이 미드솔 폼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사실. 그 다음에 아디제로 라인업에서 사용하는 세 번째 미드솔 폼이 바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라는 미드솔 폼입니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 폼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맨 우측에 있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번에 에보 1에서 에보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미드솔 폼의 이름을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라고 명명을 했어요. 터치감이나 이 쿠션감, 반발력이 다른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나 라이트 스트라이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미드솔 폼이 바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라는 미드솔 폼이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를 채용하고 있는 모델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 2라는 모델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미드솔 폼, 라이트 스트라이크,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에보,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미드솔 폼이 8종류의 모델들에 고루고루 분배되어서 사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플레이트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러닝와의 미드솔 폼 안쪽에 플레이트 또는 에너지 로드 같은 게 삽입이 되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이 8가지 모델들이 구분이 되는데요. 플레이트건, 에너지 로드건 아무것도 삽입이 안 되어 있는 모델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아디제로 SL2죠. 라이트 스트라이크가 바닥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중족부와 포프 쪽에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고 하는 미드솔 폼이 같이 사용되어져 있는 이중 구조의 미드솔 폼. 하지만 미드솔 폼 중간에는 아무것도 삽입이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삽입이 안 되어져 있는 미드솔 폼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모델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9입니다. 대표적인 단거리용 훈련화인데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바닥에도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측면부에도 에너지 로드의 흔적 같은 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얘는 그냥 미드솔 폼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폼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모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디제로 에보 SL입니다. 미드솔 폼 안쪽에 측면에서도 바닥면에서도 어떠한 에너지 로드나 카본 플레이트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은 에너지 로드 2.0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로드 2.0의 소재가 글래스 파이버로 되어 있는 모델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디제로 보스턴 13입니다. 이 바닥면을 보시면 이렇게 내측으로 컷아웃이 돼서 에너지로드 2.0이 잘 드러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로드 2.0은 글래스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스턴 13과 더불어 글래스 파이버가 주입된 에너지로드 2.0을 채용하고 있는 모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디제로 타쿠미 센 11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로드 2.0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카본 파이버가 주입된 에너지로드 2.0을 채용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입니다. 그리고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버2도 카본 파이버가 주입된 에너지로드 2.0을 채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 이 모델은 카본 플레이트가 2개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닥면을 보시면 카본 플레이트가 2개가 삽입되어 있는 거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옆에서 측면에서 볼 때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카본 플레이트가 하나 삽입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다시 하나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고 특이한 구조죠. 이렇게 이 8가지 모델들 중에는 플레이트건 에너지로드 2.0이건 아무것도 삽입이 안 되어 있는 모델도 있고요. 글래스 파이버가 주입된 에너지로드 2.0을 채용하고 있는 모델도 있고, 카본 파이버가 주입된 에너지로드 2.0을 채용하고 있는 모델도 있고, 에너지로드 2.0이 아니라 그냥 카본 플레이트 2장을 넣어놓은 그런 러닝화도 있다. 다음 구조적인 분석 세 번째는 미드솔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총 8가지의 아디제로 라인업 중에 미드솔의 높이가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거 순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가지 아디제로 라인업 중에 미드솔의 높이가 가장 높은 모델은 바로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입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50mm, 그 다음으로 미드솔의 높이가 높은 건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와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입니다. 이 두 모델은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mm입니다. 그 뒤를 잇는 모델이 바로 아디제로 에보 SL입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미드솔의 높이가 38.5mm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드솔의 높이가 높은 건 바로 아디제로 보스턴 13과 아디제로 SL2입니다. 이 아디제로 보스턴 13과 아디제로 SL2의 미드솔의 높이는 36mm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아디제로 타쿠미센 11입니다. 이 아디제로 타쿠미센 11은 미드솔의 높이가 33mm예요. 지금 맥시멈 쿠셔너들이 엄청 유행이다 보니까 33mm 하면 엄청 낮아 보이죠, 여러분. 더 낮은 게 있어요. 미드솔의 높이가 가장 낮은 모델은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9입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는 27mm입니다. 네, 이제 아디제로 라인업의 각각의 모델들의 미드솔의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다 숙지가 되셨죠? 네, 다음은 아웃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를 론칭할 때 아디제로가 새롭게 내놓은 아웃솔 소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라이트 트락시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웃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웃솔에 있어서는 라이트 트락시온 아웃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만 여러분께 한번 짚어드릴까 해요. 네, 이 총 8가지 모델들 중에 어떤 모델이 라이트 트락시온 아웃솔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9입니다. 이 컨티넨탈 러버가 사용된 이 핑크빛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 전체를 라이트 트락시온 아웃솔 폼이 뒤덮고 있다. 그리고 라이트 트락시온 아웃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보스턴 13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이렇게 외측 있죠? 외측. 페네일을 할 때 신발의 외측 부분에만 딱 보시면 라이트 트락시온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트락시온 아웃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러닝화가 아직 2개나 더 남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아디제로 타쿠미센 11입니다. 여기 민트 컬러로 되어 있는 컨티넨탈 러버를 제외한 바닥 면적이 대부분 다 라이트 트락시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웃솔 소재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딱 소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입니다.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를 개발할 때 라이트 트락시온을 개발을 했죠. 이 라이트 트락시온 아웃솔 소재를 개발할 때는 프레셔 맵이라고 하는 압력 지도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접지력이 필요하고 내구성이 필요한 이런 포어프 쪽 앞쪽에는 굉장히 러그의 면적이 넓고 깊이도 깊은 그런 러그의 형태를 띈 라이트 트락시온 소재의 형상을 구현을 했고요. 그러한 접지력 같은 것들이 크게 필요 없는 이런 리어프 쪽, 뒤꿈치 쪽 아래에는 러그 자체를 아예 뺀 프레셔 맵을 기반으로 한 라이트 트락시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라이트 트락시온 아웃솔 소재를 사용한 원조가 바로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중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처음에 아디제로 라인업의 슬로건은 바로 Being the lightest for the fastest. 그러니까 가장 빠른 러닝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가벼운 러닝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8가지 모델들 중에 자그마치 4모델이 다 200g 언더예요.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모델이 가장 가벼운 모델이고요. 화면 가장 우측에 있는 모델이 가장 무거운 모델입니다. 일단 이 8가지 아디제로 라인업들은 모두 사이즈가 260 사이즈입니다. 먼저 가장 가벼운 러닝화는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입니다. 128g입니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의 뒤를 잇는 가벼운 경량 러닝화는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9입니다.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9의 중량은 167g에 불과해요. 그리고 아디제로 아디오스 9에 이어서 가벼운 러닝화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아디제로 타쿠미센 11입니다. 172g. 그 다음에 아디제로 타쿠미센 11보다 아주 약간 중량이 더 나가는 모델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예요. 191g.
그리고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의 뒤를 잇는 경량 러닝화는 바로 이 화이트 카라로 된 아디제로 에보 SL입니다. 210g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아디제로 라인업 중에 가장 엔트리, 입문용 러닝화라고 말씀드렸던 아디제로 SL2가 바로 그 뒤를 잇는데요. 228g입니다. 엄청 가볍죠. 그리고 이 아디제로 SL2 바로 옆에 있는 보스턴 13이 239g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무거운 러닝화가 바로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인데요. 미드솔의 높이가 50mm에 달하고요. 카본 플레이트가 2장이 삽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미드솔 폼이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어퍼가 스트롱 어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중량이 279g밖에 안 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디제로 라인업의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그렇다면 누가 언제 신어야 되냐? 개발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에브리데이, 일상용으로 신는 러닝화를 목적으로 만드는 개발하는 그런 러닝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 훈련용으로 개발하는 러닝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이스 데이, 대회 당일날 신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러닝화. 그렇다면 이 8가지 모델들 중에 에브리데이용 목적으로 개발한 러닝화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아디제로 SL2입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하면서 내구성이 좋고 안정성이 있는 라이트 스트라이크를 바닥에 깔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를 사용했다? 요거는 뭔가 좀 가격 경쟁력도 가져가면서 일상에서 후뚜루마뚜루 아무 데서나 신어도 되는 러닝화로 만들었구나 라는 걸 유추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에브리데이용으로 또 하나 괜찮은 모델은 바로 아디제로 에보 SL입니다. 이 아디제로 에보 SL은요, 중량이 이제 210g밖에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는 약간 장거리용 러닝화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굉장히 편하고 가벼운 이 러닝화를 에브리데이용으로 써도 괜찮아. 그래서 이 아디제로 에보 SL은 디자인도 아주 간결하고 심플해서 이쁘지만 가벼워서 조깅 페이스로 달려도 좋고 거리를 조금 늘려도 좋다. 그리고 천천히 달렸을 때도 편하고 약간 빠르게 달려도 반발력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받아내준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디제로 에보 SL은 에브리데이에 넣어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카테고리에는 아디제로 SL2와 아디제로 에보 SL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죠. 훈련할 때 신는 신발.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아디제로 아디오스 9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단거리 트레이닝이 최고로 좋아요. 일단 가격도 괜찮죠.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가 낮은데 빠르게 달릴 때, 특히 트랙 같은 데서 달릴 때는 이만한 러닝화가 없습니다. 특히 단거리. 그리고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9이 미드솔의 높이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는 러너분들이 애정하는 트레이닝 러닝화가 있습니다. 아디제로 보스턴 13이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굉장히 두툼하게 퍼프 쪽에 쌓여 있어서 반발력도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가격이 또 훌륭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레이닝 데이용 러닝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디제로 타쿠미센 11이죠. 이 아디제로 타쿠미센 11이 아디오스 9과 구분되는 게 뭐 있죠? 바로 바닥면에 보는 이 글래스 파이버가 주입된 에너지로드 2.0이 사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스피드 훈련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로드 2.0이 삽입이 되어 있어서 반발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엄청 가볍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레이스 데이용 러닝화인데요. 첫 번째,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입니다. 이 제품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레이스 데이 당일날 신는 신발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레이스 데이 러닝화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디제로 프라임 X2 스트롱, 이 모델도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헤비해 보이시겠지만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 이 제품은 최고의 기록을 내기 위한 그런 레이스 데이용 러닝화다. 그러니까 카본 플레이트가 2개나 삽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을 3중으로 이렇게 놓는 이런 러닝화가 어디 있어요. 이 제품은 레이스 데이용 슈퍼 슈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이 제품의 개발 목적이 부합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스 데이용 러닝화 끝판왕이 남아있죠. 그건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버 2입니다. 중량이 자그마치 128g입니다. 여기 있는 러닝화 중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벼워요.
가격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법별로 어떤 아디제로 러닝화가 적합한지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스피드 트레이닝에 최적화된 모델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9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디제로 보스턴 13,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디제로 타쿠미 센 11.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은 스피드 트레이닝에 최적화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법 중에 장거리 훈련에 적합한 모델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스턴 13 있겠죠. 이 보스턴 13은 스피드 트레이닝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장거리 훈련에도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스턴 13은 중량이 239g밖에 안 나가요. 이 8가지 모델들 중에는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사실상 다른 경쟁사의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경량 러닝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장거리 훈련용으로는 바로 아디제로 에보 SL, 중량이 210g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드솔폼의 높이도 38.5mm로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폼이 전장에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달려도 피로감이 적으면서도 아주 탄력감 있는 그런 러닝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장거리 러닝에 특화된 러닝화도 있다. 첫 번째는 아디제로 보스턴 13, 두 번째는 아디제로 에보 SL. 이렇게 두 모델은 장거리 트레이닝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저의 경험이지 아디다스의 공홈에 어딘가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용도로 사용해 보시면 와, 너무 좋은데? 라고 하실 거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가장 좌측이 가격이 가장 낮은 모델이고요, 화면 가장 우측이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모델이죠. 일단 첫 번째 아디제로 SL2 149,000원, 아디제로 아디오스 9 169,000원, 아디제로 보스턴 13은 179,000원이고요, 아디제로 에보 SL은 209,000원입니다. 아디제로 타쿠미 센 11은 219,000원이고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 299,000원. 네, 껑충 뛰었죠, 가격이. 딱 레이스데이 슈즈로 넘어오는 순간 가격이 껑충 튀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디제로 프라임엑스 2 스트롱은 339,000원이었어요. 최근에는 프라임엑스 3 스트롱이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아디제로 프라임엑스 3 스트롱은 349,000원이에요. 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8가지 아디제로 라인업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은 모델은 바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2입니다. 가격은 자그마치 599,000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을 한번 모두 한 자리에 놓고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말도 됐고요. 또 이제 연초도 다가와서 이제 러닝을 또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우리 입문 러너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명드릴 기회가 그동안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부터 내년 한 1분기,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최대한 많은 총정리편을 여러분께 한번 올려드려 볼까 해요. 오늘처럼 이렇게 브랜드별 라인업을 정리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 리뷰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러닝화들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그런 맛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저희 런업TV의 총정리편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